저 이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사람 덕분에 버텼어요. 근데 웃긴 건 그 사람도 저 덕분에 버텼대요. 더 웃긴 건 우리 둘 다 그걸 한참 동안 몰랐어요. 서로가 서로한테 그런 존재였다는 걸. 벽 하나 사이에 두고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각자 무너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있었다는 걸. 저 그거 알게 된 날 진짜 한참을 울었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이상하고 너무 따뜻해서요. 오늘 그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빌라로 이사 온 건 딱 1년 반 전이에요. 원래 살던 집주인이 재계약을 안 해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갑자기 집을 구해야 했어요. 준비하고 이사하면 그나마 덜 힘든데 갑자기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직장 다니면서 주말마다 집 보러 다니고 퇴근하고 나서 부동산 전화하고. 근데 그게 이사 문제만 있었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그때 저 회사에서도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팀이 통폐합이 됐거든요. 제가 3년 동안 일했던 팀이 다른 팀이랑 합쳐지면서 저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떨어진 거예요. 3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리셋된 느낌이랑 비슷했어요.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고 모르는 것 있어도 편하게 물어볼 사람도 없고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게 전쟁 나가는 것 같았어요. 웃긴 건 전쟁 나가는 것처럼 긴장하고 들어가서 퇴근할 때는 완전히 방전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집에 오면 씻을 힘도 없이 소파에 쓰러지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사까지 겹친 그 시기가 저한테는 진짜 버티는 것 자체가 목표였던 때예요. 하루하루 그냥 넘기는 것. 그게 다였어요. 그렇게 급하게 구한 집이니까 조건을 많이 따질 수도 없었는데 그래도 딱 2가지만큼은 포기 못하겠더라고요. 회사랑 가까울 것 그리고 조용할 것. 저 원래 소음에 굉장히 예민한 편이에요. 잠도 조금만 시끄러우면 바로 깨고 카페에서도 옆 테이블 대화 소리가 크면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집만큼은 진짜 조용한 곳이어야 했거든요. 그것만큼은 타협을 못하겠다 싶어서 부동산 사장님한테도 몇 번이나 강조했어요. 저 소음에 엄청 예민한 사람이에요. 층간소음 없는 데로 골라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장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여기요? 윗집이요? 거기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요. 한번 만나봐요. 언제? 저 그 말 그냥 흘려들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세입자 구하려고 하는 말이겠거니 싶었거든요.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저는 조용하기만 하면 됐으니까. 그냥 내내 하고 계약했어요. 이사 온 첫 주는 진짜 좋았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완전히 조용하고 주말 아침에 창문 열면 바람 소리밖에 안 나고. 저 그때 진짜 오랜만에 숙면을 했어요. 회사에서 치이고 새 팀 적응하느라 짐 빠지고 집에 와서 씻고 눕자마자 잠드는 그 느낌이 얼마만인지. 이사 오길 잘했다. 여기서 오래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까지 했으니까요. 그게 딱 일주일이었어요. 이사 온 지 8회째 되던 날 밤이었어요. 저 소파에 누워서 좋아하는 드라마 보고 있었는데요. 쿵. 처음엔 그냥 뭐가 떨어진 줄 알았어요. 윗집에서 가끔 물건 떨어지는 소리 날 수 있잖아요.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5분 뒤에 또 났어요. 쿵. 쿵쿵. 쿵. 이번엔 좀 달랐어요. 한 번이 아니라 반복이 됐고 뭔가 리듬이 있었어요. 걷는 소리가 아니에요. 걷는 소리면 이동이 있잖아요. 한 곳에서 저곳으로 발소리가 이어져야 하는데 이건 한 자리에서 계속 나는 소리였어요. 규칙적으로. 패턴이 있게. 그날은 1시간 정도 하다가 멈췄어요. 저 드라마 결말 못 봤어요? 다음 날도 났어요? 밤 10시쯤. 딱 같은 패턴으로. 그 다음 날도요? 그리고 그게 매일이 됐어요. 밤 10시가 되면 시작되고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끊기고 하루도 빠짐없이. 날이 갈수록 귀가 더 예민해지는 건지 처음엔 그냥 쿵쿵 소리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스텝 소리까지 들렸어요. 뭔가 발을 구르는 것 같기도 하고 제자리에서 반복해서 뛰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처음 한 달은 진짜 참았어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올라가서 따지는 게 먼저 민폐 끼치는 것 같기도 했고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기도 했어요.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다들 그랬거든요. 야, 층간소음 그 정도는 그냥 사는 거야. 윗집에서 걷는 소리도 못 참아? 근데 이건 걷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매일 밤 2시간씩 한 자리에서 쿵쿵거리는 게 걷는 소리랑 같을 수가 없잖아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다가오면서 저 슬슬 수면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잠드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고 겨우 잠들어도 새벽에 깼다가 다시 자고를 반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잔 것 같지가 않았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회사에서 멍하게 있는 날이 많아졌어요. 원래도 새 팀 적응하느라 빠듯했는데 거기에 수면 부족까지 겹치니까 진짜 한계가 왔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유독 힘든 날이었어요. 새 팀 팀장한테 피드백을 되게 차갑게 받았거든요. 틀린 말은 아닌데 방식이 너무 사람을 작아지게 만드는 시기였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눈물이 날 것 같은 걸 참으면서 왔어요. 집에 들어와서 가방 던지고 소파에 누웠는데 그날따라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쿵쿵쿵쿵. 저 그날 처음으로 소파에서 혼자 울었어요. 억울하고 지치고 회사도 힘들고 집도 편하지 않고 뭔가 다 한꺼번에 와서 감당이 안 됐어요.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쿵쿵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나중엔 그 소리가 배경처럼 깔리면서 오히려 혼자 실컷 울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물론 그게 고맙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건데요. 그날 윗집에서도 울고 있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어쨌든 그렇게 2달을 버티다가 결정적인 날이 왔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PT가 있던 날이었어요. 1달 가까이 준비한 거였는데 그 전날 밤도 어김없이 윗집에서 쿵쿵쿵쿵.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결국 PT 당일 아침에 멍한 상태로 출근해서 발표 중간에 말이 막혀버렸어요. 팀장님이 그냥 넘어가줬는데 저는 그게 너무 창피했어요. 1달 준비한 발표를 수면 부족으로 망쳤다는 게.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결심했어요. 오늘 올라간다. 근데요,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날 올라가는 게 제 인생에서 꽤 중요한 날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문 너머에 있는 사람이 이미 오래전부터 저랑 연결돼 있었다는 걸. 이사 오던 날 부동산 사장님이 했던 말이 기억나요? 윗집이요? 거기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한번 만나봐요.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요. 그 말이 진짜였어요. 근데 저는 한참 뒤에 알았어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머릿속으로 뭐라고 할지 계속 정리했어요. 정중하게, 단호하게,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딱 이 3가지만 지키자고 다짐했어요. 올라가다가 멈추고 다시 올라가고 층간소음 항의하러 갔다가 오히려 사이만 더 틀어지는 경우 많잖아요. 저도 그게 걱정됐어요. 근데 그날은 진짜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었어요. 1달 준비한 PT를 수면 부족으로 망쳤다는 게 그게 저한테는 완전히 선 넘은 거였어요. 밤 11시였어요. 윗집 문 앞에 서서 초인종에 손을 갖다 댔는데 그 순간 또 들렸어요. 쿵쿵쿵쿵. 문 너머에서. 바로 코앞에서. 저 그 순간 손이 초인종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1번이 아니라 3번. 꽤 세게. 소리가 딱 멈췄어요. 잠깐 조용하더니 발소리가 들렸어요. 가까워지는 발소리.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근데 나온 사람이 여자였어요. 저 그 순간 완전히 예상 밖이었어요. 혼자 사는 남자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문 열고 나온 사람은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잠옷 차림에 머리는 하나로 묶고 있었고 이마에 살짝 땀이 맺혀 있었어요. 저 순간적으로 여러 생각이 스쳤어요. 혼자 사는 게 아닌가? 여자친구가 있나? 아니면 원래 여자가 사는 건가? 근데 그 여자가 저 보자마자 먼저 말했어요. 혹시 아래층이세요? 저 네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한 말이 이거예요. 저도 사실 할 말 있었어요. 저 그 말에 잠깐 멈칫했어요. 이 사람이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요? 항의하러 올라온 제가 오히려 뭔가 들어야 하는 상황인 건가?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여자가 저를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저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어요. 모르는 집에 밤 11시에 들어가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태도가 뭔가 이상했어요. 숨기거나 피하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보여주려는 느낌? 당당하다기보다는 뭔가 설명하고 싶어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거실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저 딱 굳었어요. 천장 한가운데 샌드백이 매달려 있었어요. 묵직하게 생긴 거. 바닥엔 복싱 글러브 한 켤레가 던져져 있었고 옆에 줄넘기도 있었어요. 거실 한쪽 벽에는 요가 매트가 돌돌 말려 있었고 운동 타월이 소파 등받이에 걸쳐져 있었어요. 저 그걸 한 5초 동안 그냥 바라봤어요.
이게 소음의 정체구나. 여자가 설명했어요. 자기는 여기 사는 사람의 지인이라고. 남자친구가 아니고 오래된 친구인데 요즘 가끔 같이 운동하러 온다고. 매일 밤 이 시간에 샌드백 치는 사람은 이 집에 사는 남자라고. 저 그 말 듣자마자 물었어요. 그 남자는 지금 어디 있어요? 여자가 안쪽 방을 가리켰어요.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사람 기척이 느껴졌어요. 근데 그 순간 저 거실 한쪽에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샌드백 바로 옆 선반 위에 액자가 하나 있었어요. 남자로 보이는 사람이랑 나이 드신 여성분이 같이 찍은 사진이었어요. 둘 다 웃고 있었고 어딘가 야외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저 그걸 잠깐 봤다가 그냥 지나쳤어요.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으니까요. 저 다시 여자한테 돌아서서 말했어요. 2달이에요? 제가 2달 동안 매일 밤 이 소리 들었어요. 저 수면제까지 먹기 시작했고 오늘 회사 발표도 망쳤어요. 집에서 샌드백을 치면 아래층의 소리가 안 들릴 것 같았어요. 여자가 표정이 좀 굳어지더니 말했어요. 죄송한 건 맞아요. 근데 걔가 요즘 많이 힘든 일이 있어서요. 운동으로 푸는 거예요. 헬스장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는데 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저 그 말에 더 화가 났어요. 힘든 사람이 한둘이에요? 저도 힘들어요. 근데 제 힘든 게 윗집 사람한테 피해를 줘도 된다는 이유가 되진 않잖아요? 여자가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뭔가 더 말하려다가 참는 것 같았어요. 저도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이 여자한테 화를 쏟아내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서 참았어요. 정작 당사자는 방 안에 있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여기 사는 분이 직접 나와서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여자가 잠깐 저를 봤어요. 그러더니 방문 쪽으로 가서 노크를 했어요. 야, 아래층 분 오셨어. 나와봐. 잠깐 조용했어요. 그러다 방문이 열렸어요. 남자가 나왔어요. 저 그때 처음으로 그 사람 얼굴을 봤어요. 복싱 반바지에 민소매, 수건을 한쪽 어깨에 걸치고 있었어요. 키가 꽤 컸어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얼굴이었어요. 눈 밑이 시커멓게 꺼져 있었어요. 그냥 요즘 좀 못 잔 사람 얼굴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제대로 못 잔 사람 얼굴이었어요. 안색도 너무 안 좋았고 30 중반쯤 돼 보이는데 실제 나이보다 훨씬 피곤해 보였어요. 남자가 저를 봤어요. 저도 남자를 봤어요. 잠깐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매일 밤 2시간씩 샌드백 치는 거 아래층에서 다 들려요? 2달 됐어요? 저 이러다 진짜 병 날 것 같아요? 남자가 저를 보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화를 낼 것 같았는데 안 냈어요. 반박할 것 같았는데 안 했어요. 그냥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뭔가 이상했어요. 화가 난 눈빛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미안하다는 눈빛도 아니었어요. 그냥 뭔가 되게 먼 곳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눈은 저를 보고 있는데 시선이 여기 있지 않은 것 같은. 저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저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이 오는 동안 저랑 여자친구랑 또 한 차례 언성이 높아졌어요. 서로 각자 입장을 말했고 서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남자는 그 와중에도 별말을 안 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그냥 바닥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남자가 고개를 들더니 샌드백을 잠깐 봤어요. 딱 한 번. 아무 표정도 없이 그냥 봤어요. 그리고 다시 바닥을 봤어요. 저 그 장면이 이상하게 기억에 남아요. 그때는 왜 그러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나서 그 장면이 다시 생각났을 때 저 진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상황 파악하고 양쪽 얘기 들었어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건 없고 서로 합의하는 게 최선이라고 했어요. 층간소음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관리사무소 통해서 공식 민원 넣는 방법도 안내해줬어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합의사항이 생기면 직접 연락하라고 번호 교환을 권유했어요. 저 그때 형식적으로 번호 줬어요. 그리고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경찰이 저한테 마무리 얘기하는 동안 남자가 일어섰어요. 그리고 저한테 걸어왔어요. 저 순간 긴장했어요. 근데 남자가 한 건 그냥 저를 보면서 한마디 하는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그게 다였어요. 화도 없고 변명도 없고 설명도 없었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샌드백을 손으로 한번 툭 건드렸어요. 아주 살짝. 거의 인사하듯이.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 그 장면을 봤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무의식적인 행동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무의식이 아니었다는 거. 그 샌드백이 뭔지 알고 나서 그 장면이 다시 떠올랐을 때 저 진짜 오래 울었어요. 경찰이 돌아갔어요. 여자친구가 현관에서 저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걔 요즘 많이 힘들어요?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 그 말 듣고 그냥 내려왔어요. 그때는 그 말이 변명처럼 들렸어요. 힘들면 힘들지 그게 남한테 피해줘도 되는 이유가 되냐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려왔어요.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드디어 조용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안 편했어요. 뭔가 해결됐다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뭔가 찜찜한 게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 그 남자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화 한 번 안 내고 죄송하다고만 했던 거. 싸울 에너지조차 없어 보이던 그 얼굴. 눈은 저를 보고 있는데 시선이 여기 없는 것 같던 그 눈빛. 그리고 샌드백을 손으로 툭 건드리던 그 장면. 저 그냥 괜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겠지 싶어서 억지로 눈을 감았어요. 근데 잠이 안 왔어요. 소음이 없어진 첫날 밤인데 잠이 안 왔어요. 다음 날부터 윗집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밤 10시가 넘어도 11시가 넘어도 12시가 넘어도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제가 그토록 원하던 거였잖아요. 2달 동안 바라던 게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상했어요. 조용한데 마음이 안 편했어요. 잠이 더 잘 와야 하는데 오히려 더 뒤척였어요. 천장 보면서 괜히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소리가 나나 안 나나? 뭔가 기다리는 것처럼. 저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내가 왜 이러지 싶었거든요. 그 소리 때문에 2달을 고생했는데 막상 없어지니까 허전하게 느껴지는 게 그냥 적응이 안 된 거겠지 싶었어요.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근데 며칠이 지나도 그 느낌이 안 없어졌어요. 그리고 계속 그 남자 얼굴이 떠올랐어요. 화 한 번 안 내고 죄송하다고만 했던 거. 싸울 에너지조차 없어 보이던 그 얼굴. 눈은 저를 보고 있는데 시선이 여기 없는 것 같던 그 눈빛.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샌드백을 손으로 툭 건드리던 그 장면. 저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근데 왜 마음에 걸리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이상하게 자꾸 생각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들어오는 길에 엘리베이터에서 그 남자랑 마주쳤어요. 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딱 굳었어요. 남자도 저를 보더니 잠깐 굳었어요. 둘 다 0.5초 정도 그 상태로 있었어요. 남자가 먼저 탔고 저도 탔어요. 문이 닫혔어요. 완전히 어색했어요. 말을 해야 하나 그냥 있어야 하나? 층수 버튼만 쳐다보고 있는데 공기가 너무 무거웠어요. 저 그때 흘낀 옆을 봤어요. 남자 손에 편의점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봉투 안이 살짝 비쳐 보였는데 컵라면 2개랑 캔맥주 2개였어요. 저 그걸 보고 잠깐 이상하다 싶었어요. 혼자 사는데 왜 2개씩이지? 근데 그냥 지나쳤어요. 내가 왜 신경 쓰고 있지 싶어서요. 엘리베이터가 제 층에 멈췄어요. 저 내리면서 남자 쪽을 한번 봤어요. 남자는 정면을 보고 있었어요. 안색이 여전히 안 좋았어요. 경찰 왔던 날이랑 크게 달라진 게 없었어요. 오히려 더 안 좋아 보이기도 했어요. 저 내리면서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에 들어와서 가방 내려놓고 소파에 앉는데 그 컵라면 2개가 자꾸 생각났어요. 혼자인데 왜 2개지? 그리고 그 안색이? 저 괜히 신경 쓰이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억지로 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날 밤이었어요. 저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회사에서 또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세 팀 회식이 있었는데 저 혼자 겉도는 느낌. 다들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저만 어색하게 웃고 있는 그 느낌. 집에 와서 씻고 누웠는데 눈이 말똥말똥했어요. 그래서 불을 끄지 못했어요. 늘 그러듯이. 거실 불 켜놓고 소파에 나와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어요. 지금 윗집은 조용한데 그 사람은 뭐 하고 있을까? 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스스로 좀 당황했어요. 내가 왜 그 사람 생각을 하고 있지? 경찰까지 불렀던 사이인데.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냥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 컵라면 2개. 혼자 사는 사람이 왜 2개를 샀을까?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여자친구 거랑 같이 먹으려던 게 아니었다는 걸. 그냥 혼자 2개 다 먹으려고 샀던 거였어요. 밥 챙겨 먹을 생각도 없고 그냥 배 채우려고.
요즘 그렇게 지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그 다음 주였어요? 초인종 소리가 났어요? 저 택배인가 싶어서 문 열었는데 그 여자친구였어요? 굉장히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저 처음엔 또 뭔가 따지러 온 건가 싶어서 살짝 긴장했어요. 근데 여자 표정이 싸우러 온 표정이 아니었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걸 말하러 온 사람 표정이었어요. 여자가 말했어요. 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저 일단 들어오라고 했어요. 둘이 마주 앉았어요. 여자가 잠깐 뜸을 들이다가 말을 꺼냈어요. 걔 있잖아요. 얼마 전에 어머니를 잃었어요. 저 그 말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갑작스러운 사고였어요. 예고도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여자가 계속 말했어요. 목소리가 좀 떨렸어요. 걔가 원래 어머니랑 엄청 가까웠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걔 키웠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갑자기 될 줄은 걔도 몰랐고, 저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저 그 말 들으면서 천장에 매달려 있던 샌드백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여자가 말했어요. 그 샌드백 있잖아요. 걔 어머니가 사준 거예요. 저 눈을 감았어요. 아들이 운동 좋아하는 거 아니까 생일 선물로 사줬는데 걔가 바빠서 제대로 못 치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매일 밤치기 시작한 거예요. 슬픔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죠. 울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그냥 있지도 못하겠으니까 그냥 치는 거예요. 매일 밤. 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날 밤들이 다 다시 떠올랐어요. 매일 밤 10시에 시작되던 그 소리, 2시간씩 이어지던 그 쿵쿵 소리. 저는 그게 너무 괴로워서 수면제까지 먹었는데 그 사람은 그 시간에 그렇게 버티고 있었던 거였어요. 어머니가 사준 샌드백을 치면서 저 눈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억지로 참았어요. 그러다가 아까 거실에서 봤던 그 액자가 생각났어요. 남자랑 나이 드신 여성분이 같이 찍은 사진. 둘 다 웃고 있던. 그게 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방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샌드백을 손으로 툭 건드리던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게 인사였던 거예요. 어머니한테. 저 그 순간 입을 틀어막았어요.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여자가 말했어요. 경찰 왔던 날 걔가 아무 말 안 한 거 화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에서 뭔가를 따지거나 설명할 에너지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걔 상태가 그랬어요. 저 그 말 듣고 그날 밤이 다시 생각났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들어가던 그 뒷모습. 싸울 에너지조차 없어 보이던 그 사람. 그게 슬픔이었던 거였어요. 그냥 통째로 무너져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 한참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물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좀 어때요? 여자가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멀쩡한 척 하는데 밥도 제대로 안 먹는 것 같고 저는 사실 많이 걱정이에요. 그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멈췄어요. 뭔가 더 말할 게 있는 사람처럼. 근데 있잖아요. 이상한 얘기인데 저 뭐냐고 했어요? 걔가 그러더라고요. 매일 밤 아래층에 불 켜져 있는 거 보면서 샌드백 쳤다고. 저 그 말에 멈칫했어요. 불 꺼져 있는 날은 못 치겠더라고. 혼자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불 켜져 있으면 어딘가 누가 깨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칠 수 있었다고. 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여자가 일어서서 현관으로 걸어가다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고 계셨으면 해서요. 문이 닫혔어요. 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제 방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항상 켜져 있는 것처럼. 저 원래 불 잘 안 꺼요? 잠 못 자는 날이면 그냥 거실 불 켜놓고 소파에서 뒤척이거든요. 불 끄고 누우면 오히려 더 안 와서. 그게 그냥 습관이었어요. 별 의미 없는. 근데 그 사람한테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신호로. 저 그날 밤 진짜 오래 앉아 있었어요. 멍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다가 생각이 났어요. 아, 맞다. 저도 그 시간에 못 자고 있었던 거잖아요. 매일 밤 회사에서 치이고 새 팀 적응 못하고 아는 사람 없고 혼자 울다가 잠 못 들고 불 켜놓고 뒤척이던 거. 그게 저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그 사람은 같은 밤에 벽 하나 사이에 두고 각자의 이유로 무너지면서 서로 모르게 서로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제 불빛을 보면서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잠깐? 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만히 앉아서 진짜로 되짚어 봤어요. 그 유독 힘들었던 날 밤. 팀장한테 차갑게 피드백 받고 눈물 참으면서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 누웠던 날. 그날 저 혼자 울었어요. 근데 쿵쿵 소리가 들리는데 나중엔 그 소리가 배경처럼 깔리면서 오히려 실컷 울게 해줬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냥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그 소리가 들리는 동안 저는 혼자가 아닌 것 같았어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그 쿵쿵 소리가 저한테도 신호였던 거예요. 어딘가 누가 깨어있다는. 저 그날 밤 많이 울었어요. 억울해서가 아니라, 미안해서도 아니라, 그냥 너무 이상하고 너무 따뜻해서요. 우리 둘 다 서로 덕분에 버텼는데 서로 몰랐던 거잖아요. 다음날 아침 일찍 눈이 떠졌어요. 저 평소에 아침형 인간이 아니에요. 출근 시간 딱 맞춰 일어나는 타입인데 그날은 6시에 눈이 떠졌어요. 한참 천장 보다가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갔어요. 말로 하기엔 너무 어색하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기엔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저 원래 요리를 잘하진 않는데 그날따라 뭔가 따뜻한 걸 만들고 싶었어요. 죽을 끓였어요. 흰죽이요. 제일 단순한 거. 근데 끓이면서 이게 맞나 싶었어요. 갑자기 죽을 들고 올라가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민망하지 않을까?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근데 그냥 했어요. 다 끓이고 나서 냄비째 들고 윗집으로 올라갔어요. 초인종 누르기가 너무 어색해서 그냥 문 앞에 내려놨어요. 메모를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핸드폰 메모장에 썼다가 지웠다가를 몇 번 반복했어요. 그러다 그냥 작게 포스트잇 하나 뜯어서 썼어요. 따뜻하게 드세요. 아래층이요? 그게 다였어요. 그 이상 쓰면 이상할 것 같았어요. 냄비 위에 붙여놓고 내려왔어요. 출근하는 내내 후회했어요. 너무 오지랖인가? 부담스럽지 않을까? 괜한 짓 한 건 아닐까?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문 앞에 빈 냄비가 놓여 있었어요. 깨끗하게 씻어서요. 그리고 냄비 뚜껑 위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해요. 저 그 포스트잇 보면서 한참 서 있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해요. 이 6글자가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저 그날 밤 또 잠을 못 잤어요. 이번엔 소음 때문도 아니고 미안함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냥 뭔가 다른 이유로.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났어요. 별일 없었어요. 윗집은 여전히 조용했고 엘리베이터에서 한 번 더 마주쳤는데 둘 다 어색하게 눈인사만 하고 지나쳤어요. 냄비 얘기도 포스트잇 얘기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저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났어요. 출근길에도 점심 먹다가도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서도. 왜 이러지 싶었어요? 제가 원래 이런 타입이 아니거든요. 한 번 지나간 일은 잘 안 붙들고 사는 편이에요. 근데 이건 자꾸 생각이 났어요. 그 퀭한 눈이랑 죄송합니다 하고 들어가던 뒷모습이랑 샌드백을 손으로 툭 건드리던 그 장면이랑 깨끗하게 씻어서 내놓은 냄비랑 어느 날 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창밖을 봤어요.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제 방 불. 늘 그러듯이. 그리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 불 그 사람 보고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그날도 회사에서 좀 힘들었거든요. 새 팀 회의에서 제 의견이 완전히 묻혀버린 날이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씻고 누웠는데 눈이 말똥말똥했어요. 그래서 또 거실 불 켜놓고 나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윗집에서 소리가 났어요. 쿵. 저 그 소리에 몸이 굳었어요. 반사적으로. 2달 동안 그 소리에 시달렸으니까 몸이 먼저 반응한 거예요. 근데 한 번이었어요. 딱 한 번. 그리고 조용해졌어요. 저 한참 천장을 봤어요. 더 이어지나 기다렸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그 한 번의 쿵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샌드백을 치다가 멈춘 건지 아니면 그냥 건드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마음에 걸렸어요. 저 그날 밤 오래 앉아 있었어요. 불을 끄지 않고.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출근 준비하다가 핸드폰을 봤는데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밤 2시에 온 거였어요. 열었어요. 어젯밤에 불 켜져 있던 거 봤어요? 그게 다였어요. 저 그 문자 보면서 한 5초 동안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러다가 심장이 쿵 했어요. 이 번호가 누구지? 어떻게 알았지? 근데 왜 이 문자를 보낸 거지? 저 일단 답장을 안 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출근하면서도 그 문자가 머릿속에서 안 지워졌어요. 회사 앉아서 일하다가도 자꾸 핸드폰을 봤어요. 점심 먹고 나서 결국 답장을 썼어요. 누구세요? 보내고 나서 후회했어요. 너무 차갑게 쓴 것 같아서요. 근데 이미 보낸 거였어요. 답장이 왔어요. 윗집이요. 저 그 두 글자 보고 한참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윗집. 그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지 싶어서 물어봤더니 경찰 왔던 날 번호 교환했던 거라고 했어요. 저 그때 형식적으로 줬고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저장해 놨던 거였어요. 저 그 생각하니까 괜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잠깐 있다가 답장을 썼어요. 어젯밤에 왜 문자 하셨어요? 답장이 좀 늦게 왔어요. 한 10분 있다가 그냥요. 보여서요. 저 그 답장 보고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 있었어요. 그냥요? 보여서요? 이 5글자가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저 그날 퇴근하고 집에 오는 내내 그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가방도 안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 있다가 핸드폰을 들었어요. 그리고 윗집 번호를 저장했어요. 이름을 뭐라고 할까 한참 고민했어요. 이름도 모르고 그렇다고 그냥 번호만 저장하기엔 어색하고 결국 그냥 윗집이라고 저장했어요. 저장하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으려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들었어요. 올라가야겠다. 뭘 하러 가는 건지도 몰랐어요. 뭘 말하려는 건지도 몰랐어요. 그냥 올라가야 할 것 같았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세수하고 머리 좀 매만지다가 거울 보면서 내가 왜 이러지 싶었어요. 그냥 윗집 가는 건데. 근데 손이 가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계단 올라갔어요. 윗집 문 앞에 섰어요. 지난번에 이 문 앞에 섰을 때랑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그때는 화가 차올라서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는데 지금은 초인종 누르는 손가락이 약간 떨렸어요. 눌렀어요. 잠깐 있다가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남자가 나왔어요. 저를 보더니 눈이 살짝 커졌어요. 예상 못했던 거겠죠? 저 남자 얼굴을 봤어요. 여전히 안색이 좋진 않았어요. 눈 밑도 여전히 꺼져 있었고 근데 경찰 왔던 날이랑은 조금 달랐어요.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눈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조금은 있었어요. 뭔지 정확히 말하긴 어렵지만 저 그 얼굴 보면서 준비했던 말이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냥 떠오르는 말을 했어요. 저 불 잘 안 꺼요? 그거 알고 계세요? 남자가 저를 봤어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냥 서로 보고 있었어요. 복도에 서서. 밤에 아무 말도 없이 5초쯤 지났을 때 남자가 피식 웃었어요. 작게요? 소리도 없이. 그냥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거였는데 저 그 웃음 보는 순간 뭔가 가슴 한쪽이 내려앉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남자가 말했어요. 알아요. 저 그 두 글자 듣는 순간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어서 괜히 발끝을 봤어요. 그러다 남자가 또 말했어요. 저도 사실 할 말 있어요. 저 고개를 들었어요. 저 그 불빛 덕분에 버텼어요. 고맙다고요. 저 그 말 듣는 순간 뭔가 목이 막혔어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입에서. 저도요? 남자가 멈칫했어요. 저도 그 소리 덕분에 버텼어요. 남자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말이냐는 표정으로. 저 말했어요. 매일 밤 혼자 울다가 그 소리 들으면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싶어서 어딘가 누가 깨어 있다는 게 그래서 버텼어요. 남자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복도에 서서 둘 다 그냥 있었어요. 그러다 남자가 말했어요. 우리 참 이상하게 연결됐네요. 저 그 말 듣고 피식 웃음이 났어요. 눈물이랑 같이. 그러게요. 그날 2시간 정도 얘기했어요. 남자 집 거실에서요. 샌드백이 달려있는 그 거실에서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어느 순간 편해져 있었어요. 대화가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어요. 어디 살다 왔는지, 회사는 어떤지, 이 동네는 어떤지. 그런 것들이요. 남자가 가끔 웃었어요.
많이는 아니고 가끔. 근데 그 가끔이 보기 좋았어요. 저 집에 내려오면서 계단에서 혼자 멈춰 섰어요.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지? 싶었어요. 2달 동안 저 사람 때문에 이 갈고 경찰까지 불렀던 제가 지금 그 사람 집에서 2시간 동안 수다를 떨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기분이 좋았어요. 그 이후로 가끔 문자가 왔어요. 별 내용이 아니었어요. 오늘 야근해요? 라든가 편의점 가는데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라든가 그런 것들이요. 저도 답장을 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퇴근하고 오다가 빵집에서 뭔가 사고 싶었는데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냥 물어봤어요. 단팥빵 좋아해요? 답장이 바로 왔어요. 왜요? 그냥요? 보여서요? 저 그 문자 보내놓고 바로 후회했어요. 아까 그 사람이 저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쓴 거잖아요? 너무 티 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근데 답장이 왔어요. 좋아해요. 그리고 2초 뒤에 또 왔어요. 많이요. 저 그거 보고 빵집에서 혼자 웃었어요. 진짜로?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저를 힐끗 봤어요. 그로부터 2달 뒤였어요. 저희 둘이 처음으로 같이 밥을 먹었어요. 동네 작은 식당에서요. 별거 없는 데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 밥이 맛있었어요. 밥 먹고 나오면서 남자가 말했어요. 있잖아요. 저 뭐요 했어요? 처음에 경찰 왔던 날 있잖아요. 저 네 했어요? 가슴이 살짝 긴장됐어요. 저 그날 되게 무너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기억이 좀 나요. 그 전까진 날짜도 잘 모르고 살았는데 저 그 말 듣고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자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 고맙다고요. 경찰 불러줘서. 저 그 말에 피식 웃음이 터졌어요. 그게 고마운 거예요? 덕분에 기억이 생겼잖아요. 그날부터 저 그 말이 웃으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집에 올라오면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연락처에서 윗집을 찾았어요.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는지는 비밀인데요. 힌트 하나만 드리면 저 지금도 그 이름 볼 때마다 피식 웃거든요. 있잖아요. 저 그때 진짜 몰랐어요. 매일 밤 켜놓던 그 불이 누군가한테 그런 의미였다는 거. 잠 못 자서 켜놓은 거고 습관이었고 별 생각 없던 건데 그게 그 사람한테는 혼자가 아니라는 신호였다는 게. 그리고 그 소음이 저한테는 2달간의 고통이었는데 그 사람한테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방법이었다는 게. 근데 더 이상한 건요. 그 소음이 저한테도 버팀목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같은 밤을 완전히 다르게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벽 하나 사이에 두고 저는 소음 때문에 잠 못 자고 있었고 그 사람은 슬픔 때문에 잠 못 자고 있었고 둘 다 같은 밤에 각자의 이유로 깨어 있었던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이유가 됐는지도 모르면서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진짜로요? 근데 있잖아요. 그 부동산 사장님. 맞았어요? 한 번만 만나봐도 알았어요? 그냥 진작 만났어야 했는데. 경찰 부르지 말고